좋아요, 여러분. 트럼프 망상 증후군은 꽤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망상 증후군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꽤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다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캔디스 오원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터커 칼슨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그를 터커 칼슨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인들은 돈이 많고 자금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구 기관들, 특히 미국과 영국의 대학들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인플루언서를 사들이며 터커 칼슨도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는 그냥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망상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이스라엘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11 이후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믿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9월 11일에 대해 많은 거짓말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인들은 전 세계 이슬람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논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논점은 급진적 이슬람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패권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과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논점이었습니다. 당시 서방의 무슬림 인구는 매우 적었습니다. 당시 서방의 대부분 무슬림 이민자들은 1세대로 자기 일에만 신경 썼고 영어도 거의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방 정치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슬람주의자들에게 포위당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마무다니, 이란 오마르, 라시다 틀라입이 있고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의 이슬람주의자 연방의회 의원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슬람주의자입니다. 우리는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을 한번 보세요. 영국 하원에는 50명의 무슬림 의원들이 앉아있고 영국 전역에는 수백 명의 무슬림 시장과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논쟁입니다, 터커 칼슨.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누가 이 사람 말을 듣습니까? 10억 명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리고 9.112 서방에 이슬람에 대해 경고한 첫 번째 주요 테러 사건이었으니까요. 이전에는 대부분의 미국인과 서양인이 이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무함마드의 군벌 활동이나 그가 자신의 신앙을 퍼뜨린 방식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죠. 이전 세대 서양인들도 이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처칠과 토머스 제퍼슨이 이슬람에 대해 언급하거나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쩐지 희석되었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평범한 서양인들 앞에는 무슬림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평범한 서양인들이 이슬람의 이념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서양인들이 무함마드에 대해 아는 이유는 우리가 이슬람주의자들로부터 포위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무함마드의 어린 신부 아이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우리는 이 문제를 오래 이야기했지만 이제 모두가 압니다. 9.11은 더 이상 고립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보든 모든 주요 서방 국가를 보더라도 그들은 힌두교도나 시크교도, 불교도들에게 포위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한 가지 종교, 한 가지 이데올로기만이 공산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서구를 끊임없이 해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 당신은 거짓말쟁이이자 바보입니다. 나는 여러 번 텔레비전에서 문제는 이슬람과 무슬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를 죽이려 하고 다 미쳤고 다 이런 미친 자살 컬트에 속해 있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돈을 받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7세기에 무함마드가 만든 종교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히스테릭했고 그렇게 믿었지만 사실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뭐가요? 그건 사실이 왜 그게 사실이 아니죠? 왜 그게 사실이 아니죠? 이 바보는 수많은 테러 공격을 못 보고 있나요? 모두 이슬람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가 모든 무슬림이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한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는 이슬람은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 사람 마음속을 모릅니다. 하지만
트럼프 강박증이 있다면 지금 그렇죠. 이제 트럼프가 자기 편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의 아들은 JD 벤스 밑에서 일합니다. 저는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그는 러시아에 가서 푸틴에게 아부하고 있어요. 그는 모스크바에서 가장 부유한 슈퍼마켓에 갑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봐라, 얼마나 싼지.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몰라요. 러시아는 미국이나 서유럽과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제2세계 국가의 식료품 가격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당연히 싸게 들릴 겁니다.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에도 갈 수 있죠. 거기서 50센트짜리 빵 한 덩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게 그렇게 싼 게 아니네. 그래, 하지만 평범한 파키스탄 사람의 구매력은 어떨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바보일까? 그는 바보일까? 잘 모르겠어. 아니면 그냥 저러는 걸까? 트럼프 망상 증후군에 이스라엘 망상 증후군까지 겹쳐서 미국이나 서방의 적인 푸틴이나 시진핑과도 선을 잡을 정도로 심각한 걸까? 사실 그가 시진핑을 칭찬하기 시작했는지 궁금해. 어쩌면 이미 그럴 수도 있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이슬람주의자들에게 말 그대로 펠라를 해주고 있어. 그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그게 바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이야. 미안해. 그 장면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만약 그 장면이 떠오른다면 그래도 그게 가장 적절한 비유야. 그래, 이것 좀 봐. 그리고 그는 이슬람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지, 얘들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하지만 나는 그걸 믿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아랍인, 종교에 상관없이 말할 때 그들을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 아랍인들은 정의상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데 헌신되어 있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해.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 그거 놀랍지 않아? 그거 정말 놀랍지 않아? 이 위선자는 자기 논리에서 결함을 못 보는 걸까? 한편으로는 모든 무슬림이 이슬람주의자는 아니라는 건 아주 합리적인 주장이지. 모든 무슬림이 서구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무슬림 문화와 이슬람에 대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그 점은 인정할 의향이 있어. 하지만 그가 논리를 뒤집어서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그게 바로 그들이 모두 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아랍인을 죽이고 싶어한다. 모든 아랍인을.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다양한 생각이 없어. 사실 그 사람들, 노바 뮤직 페스티벌에 갔던 사람들, 이슬람의 이름으로 하마스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이야. 이슬람은 중동의 그 지역을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비록 그곳이 유대인들의 주요 예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알다시피 이런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나란히 놓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결국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왜 무슬림들은 어떤 땅에 대해 종교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할 수 없냐는 거지? 그게 바로 내 문제야. 나는 무신론자야. 내 생각에는 성경이나 꾸란 또는 무슬림의 종교적 주장, 그 땅에 대한 무슬림의 종교적 주장은 모두 내 기준에서는 무효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 만약 그렇게 할 거라면 글쎄, 그 땅을 무신론자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사실 이스라엘은 세서 국가이기도 하고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급진적인 유대인 국가처럼 행동하지 않아.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똑같아. 노바 뮤직 페스티벌에 간 사람들, 그들은 사실 평화를 위해 춤추고 있었어.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좌파들이었어. 그들은 가자지구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유대계 미국인, 유대계 뉴욕 사람들이었지.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사실 나는 좌파적이고 각성한 유대인들을 이해하지 못해. 마치 이슬람주의자들과 손잡는 좌파적이고 각성한 힌두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 바보들,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뭘 할지 알아? 그들은 평범한 무슬림이 아니라 이슬람주의자들을 뽑고 있어. 이슬람주의자들을 뽑고 있다고. 유대계 미국인들이 이슬람주의자들을 뽑고 있는데 이 광대는 이스라엘인이나 유대인들이 모든 아랍인을 죽이고 싶어 한다고 말해. 그들은 그냥 하나의 크고 뚱뚱한 단일 집단일 뿐이고 생각의 다양성도 없어. 트럼프 망상증후군이나
이스라엘 망상증후군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터무니없이 멍청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겠어? 그래, 그런데 이건 그렇지만 터커 칼슨이야. 그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인 것 같아. 그냥 계속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그들의 주장과 입장의 오류를 계속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나는 서양인들이 이걸 더 이상 우파나 좌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 그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적절하긴 하지만 이건 서구 문명 대 그 외 모든 것들의 문제야. 극우일 필요는 없어. 이것 좀 봐. 우리 담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봐봐. 네가 미국의 가치, 그냥 미국의 가치만 옹호해도 알겠어? 너는 백인 우월주의나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가치를 옹호할 뿐이야. 서구 세계 어디서나 비슷해. 호주에서는 호주 가치, 영국에서는 영국 가치를 옹호하지. 그게 전부야. 특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야. 너는 기본적으로 90년대의 자유주의자가 90년대에 했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미국에 충성한다. 우리는 영국에 충성한다. 우리는 호주에 충성한다. 이런 거지. 우리 서구 국가들, 우리 아름다운 나라들에 온다면, 우리 멋진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그럼 너는 통합하고 동화되어야 해. 이건 90년대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항상 하던 말이었어. 우리 중 몇몇은 나이가 있어서 그 시절을 겪었지. 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첫째로, 너는 정체성을 잃을 필요가 없다고 해. 네가 이슬람주의자라면 그건 전혀 문제 없다고 말하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리고 누군가 그걸 반대하면 갑자기 극우라고 불리게 돼. 그래서 내가 말한 거야. 이건 극우나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단순히 서구 문명의 문제야. 모든 서구 국가들이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불행히도 일본과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누군가 나에게 이 사진과 한국 게시물을 보내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봐봐. 한국과 일본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매우 부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들을 정말 존경해.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매우 성공적인 사회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 생각에 문제가 되는 건 사회가 번영하게 되면 아이를 덜 낳게 된다는 거야. 일본과 한국도 같은 문제를 겪으며 당황하고 있어. 결국 누굴 받아들이냐면 이슬람주의자들이야. 같은 문제야. 이걸 봐. 안산에서 급증하는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인구 대체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일을 반복해. 그래서 내 질문은 모든 나라 또는 각 나라의 애국자들에게 왜 그들을 받아들이냐는 거야. 이걸 봐. 한국인이 이걸 촬영하고 있어. 분명히 걱정하고 있지. 그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기억해야 할 게 있어. 한국과 일본은 아주 최근까지도 매우 폐쇄적인 사회였어. 그들은 이런 걸 처음 보고 있는 거고 충격을 받고 있어. 이런 이유로 일본 활동가들이 갑자기 우리 콘텐츠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퍼뜨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무슬림 이민자들이 서구 국가에서 온갖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영상을 일본 소셜미디어에 쏟아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거 봐. 이곳은 휴스턴이야, 여러분. 거기에는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책임지고 있지만 현실이 이래. 이런 허세와 추태는 이제 그만해야 해. 이제 끝내야 해. 그리고 왜 이걸 멈추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서구 서양인들은 자기 정체성과 문명의 적대적인 외국인들에게 비위를 맞추며 굽신대고 그걸 멈추지 못하는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슈라는 추모와 희생, 성찰의 시간이라지만 헛소리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하람 월 10일, 로 이맘 후세인, 즉 무함마드의 손자였던 이맘 후세인이 진실과 존엄성에 변함없이 헌신했던 달입니다. 시아파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아파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시아파가 이맘 후세인의 아버지인
알리를 사랑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를 무함마드보다도 더 높게 둡니다. 이것이 순니파와 시아파 간의 핵심 논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맘 후세인의 진실과 존엄성에 대한 헌신을 다시 떠올립니다. 말도 안 돼. 그는 권력의 굶주린, 권력을 탐하는 독재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그랬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만큼 멍청했습니다. 이런. 참고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매우 신성모독적입니다. 만약 시아파가 들으면 내 앞에서 칼을 뽑아 내 목을 벨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영원한 유산은 우리에게 신앙, 서로에 대한 봉사,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울 가치가 항상 있다는 믿음과 같은 변치 않는 가치를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정의는 결국 권력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도시의 힘은 다양한 신앙 전통에서 나오며 이 전통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우리가 부당함과 억압에 함께 맞서 싸우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가치를 지키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모든 걸 이슬람화하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뉴욕이나 미국은 이맘 후세인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맘 후세인은 권력에 굶주린 어리석은 자였고 그 시대의 칼리프였던 야지드에게 도전했습니다. 야지드의 아버지는 이맘 후세인의 형제인 이맘 하산에게 자신의 때가 오면 권력을 아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자 이맘 후세인은 잠깐만,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칼리프가 될 차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지드에게 갔고 야지드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맘 후세인은 실제로 그때 여성들과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지드의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역사가 조금 모호해집니다. 야지드 본인인지 순니파 쪽인지는 몰라도 야지드가 자신의 군인들에게 이맘 후세인과 그의 가족, 그와 함께 있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맘 후세인은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를 학살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자지구 사람들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곰을 자극한 뒤 인간 방패를 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맘 후세인은 자신이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야지드가 자신의 가족을 학살하라고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시아파 무슬림들이 가슴을 치는 이유는 이맘 후세인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맘 후세인과 가족은 이라크인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으며 그 장소가 현재 이라크의 카르발라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그는 야지드에 도전하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야, 나에 대해 권력을 넘겨라 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칼리프는 나지. 네가 아니야. 이건 마치 고전적인 권력 투쟁의 기본이죠. 그래도 결국 우린 여기 있어.